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 자유의 터전 한국으로 오라고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대형 잠수함 건조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일주일 만에 만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고발과 관련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백남기 투쟁본부가 경찰을 강력 규탄하는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 골프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골프장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인근 식당들도 울상입니다. 부산에서 4층짜리 빌라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주민 전원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주 지진의 여파로 의심됩니다. 네, 벌써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뉴스쇼판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 자유의 터전 한국으로 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엄성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을 향해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공식 석상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에 대해 통일 시대를 여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내부 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세계 최강의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처음 축하 비행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핵실험 10주년이자 당 창건 기념일이 몰린 이번 달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나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인공위성이 찍은 북한 제1잠수함 건조기지 신포조선소 모습입니다. 이동식 대형 크레인 옆에 직경 10m로 추정되는 원형 자재가 눈에 띕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신포조선소에서 새 잠수함을 건조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면서 고래급보다 더 큰 잠수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래급은 지난 8월 SLBM 발사에 성공한 북한 잠수함으로 발사관이 한 개뿐이라 탄도미사일을 한 발만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잠수함을 만들면 발사관을 여러 개 실어 탄도미사일 수발을 동시에 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두세 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2018년까지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체 미사일을 장착하여 훨씬 더 많은 수의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잠수함이 등장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 9일 이후 1차 북핵 실험 10주년과 노동당 창건 기념일, 5차 핵실험 이후 32일이 되는 도발 주기까지 겹쳐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기습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미약품의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날 증시 마감 후 대형 호재를 발표했던 한미약품이 어제는 개장 29분 만에 대형 악재를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한미약품의 주가는 5%나 급등했습니다. 전날 증시 마감 후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회사 제넨텍에 1조 원에 가까운 신약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9분 뒤 주가가 갑자기 곤두박질칩니다. 한미약품이 이번엔 대형 악재를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독일 제약회사와 맺은 8천억 원 규모의 신약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계약 해지 공시가 있기 전 주당 65만 4천 원까지 올랐던 한미약품 주가는 이후 뚝뚝 떨어져 결국 50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아침 주식을 산 투자자는 하루 만에 주당 14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겁니다.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이 계약 해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악재성 공시가 나고 주가가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에도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선 백남기 씨 추모 대회 등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집회 참석가들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900일 문화제에 합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과 경찰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다솜 기자, 광화문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광화문 광장에선 저녁 7시부터 세월호 참사 900일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씨 유족과 민노총도 이 도심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갖고 이곳 문화제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는 오후 3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민노총이 먼저 정부의 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고 이어 진행된 고 백남기 씨 추모대회에선 경찰의 부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를 7,5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이후엔 4개 차로를 이용해 총 3.5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96개 중대 7,600명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차벽을 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 백남기 씨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에는 이 컵라면과 생수 등 시민들의 후원 물품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아마도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시행 이후 첫 주말이었는데 예상한 대로 골프장과 인근 식당 썰렁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차댈 곳 없이 붐볐던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주말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주말은 전년 대비 조금 마이너스 감소율이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의 주말인데도 필드는 텅 비었습니다. 제가 지금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골프를 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잡혀있던 예약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중부지방 호우예보도 있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몸을 사린 탓입니다. 법 시행 전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이용객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영란법 시행한 이후에 좀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약속도 좀 취소했고요. 골프장을 오가는 손님들로 가득했던 식당도 오늘은 비었습니다. 특히 한우같이 비싼 메뉴를 파는 식당일수록 김영란법 이전 이후가 다릅니다.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오늘 김영란법 위반으로 접대 골프가 경찰에 신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전국 유명산과 관광지엔 이른 아침부터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부산의 4층 빌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11가구 주민들이 모두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주 지진의 여파로 추정됩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빌라와 붙어있던 담장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육안으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2일 건물이 기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던 부산 사상구의 4층 빌라. 경주 강진과 여진의 여파를 잘 견디나 싶었는데 어제 저녁 6시쯤 오른쪽으로 더 기울어졌습니다.
해당 빌라 앞 아스팔트는 어른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어 위험이 커 보입니다. 지난달 최초 진단 당시 기울기는 2도였지만 현재는 2.2도. 11가구 주민 2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이거 뭐 왔다 갔다 너무 짬마다고 또 와가지고 미치겠다 해갖고 빌라의 건물 등급은 재난에 가장 취약한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등급이라는 것은 즉시 주민을 대피시키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산 사상구는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주변 토목공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되는 여진과 18호 태풍 차바가 몰고 온 비가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또 휴가 나온 군인은 트럭 화물칸에 후배들을 태우고 달리다 도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황민지 기자입니다. 택시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흔적이 선명합니다. 택시 운전사 62살 김모 씨는 어젯밤 승객을 태우고 가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10m가량을 주행했습니다. 승객 요청으로 행인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119가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강한 목소리로 내리면서 도와주세요. 119 하고서 내렸어요. 그리고 딱 끊어졌어. 25톤 대형 크레인이 승합차 뒷좌석을 덮쳤습니다. 운전자 42살 이모 씨와 보조석에 있던 일행은 다행히 경상만 입었습니다. 불과 40cm 차이로 큰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차량이 지지대를 덜 펴고 작업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크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끈을.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1톤 트럭이 도로 옆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군대 첫 휴가를 나온 20살 한모 씨가 학교 후배 7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화물칸에 타고 있던 고교생 1명이 숨졌고 한 씨 등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구에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85%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던 36살 안모 씨가 마주오던 BMW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있던 26살 배모 씨와 일행 등 2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소리에 놀라서 뒤돌아봤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일부 주민들은 잠까지 설치는데요. 홍현주 기자가 오토바이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멀리서 굉음이 들려오고 라이트가 반짝입니다. 오토바이 4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일명 반발이라 불리는 오토바이족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굴곡이 심한 북악 스카이웨이를 내달립니다. 보통 11시쯤 12시쯤 잘 때는 창문을 다 닫고 자요. 여름이건 뭐건. 자다가 시끄러워가지고 항상 깨니까. 밤 11시 경찰 단속 20분 만에 줄줄이 걸려듭니다. 불법 전조등은 잠깐 마주보기도 힘듭니다. 일반 정부보다 약 20-30배 밝아요. 이걸 운전하고 다니면은 이제 마주오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멀게 하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위치도 바꿨습니다. 소음기를 불법으로 변경한 오토바이입니다. 소음도가 어느 정도일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최고 소음 110dB이 넘었는데요. 열차가 바로 옆에 지나가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큰 소리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재미예요. 너무 조용하니까 이런 거는. 경찰은 최근 2달 동안 북악 스카이웨이에서만 불법 개조 오토바이 69대를 적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여야 3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회의장 국군의 날 행사에서 마주쳤습니다. 국회 파행 해결책을 모색을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오면 뭐든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일주일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온다면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는 일명 정세균 방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의장이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에요.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지만. 하지만 새누리당의 사과 요구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은 법 절차에 따르겠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해결사를 자처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은 저는 잘 풀려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지 않으면 모레 출국 예정인 5개 중견국 협의체 의장회의 참석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과 정 의장 간 강대강 대치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자, 단식이 벌써 엿새째인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단식 중에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데 이 조건을 내건 것이 정세균 의장의 사퇴입니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 과연 언제쯤 끝날지 주목됩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엿새째 단식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5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위로 방문을 한 데 이어 이 대표의 부친도 전화를 걸고 단식 중단을 호소했지만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지럼증과 구토, 두통으로 하루 종일 누운 채로 지내며 말도 거의 하지 못할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식 중단의 조건으로 내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출구 전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정세균 의장이 물러나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물러나면 됩니다. 당대표실에선 연휴 마지막 날인 3일을 이 대표가 체력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단식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일단 국정감사 복귀 조건을 정 의장 사퇴에서 정 의장의 사과 및 재발 방지로 한 단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어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조차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우리 군이 계속 외부에서 해킹 공격을 당해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엔 아예 안방문까지 열어줬습니다. 해킹을 막아야 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되려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지난달 중순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킹된 곳은 육해공군 공용 PC 2만 대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 업데이트해주는 백신 업그레이드 서버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입은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말 국방부 주요 부서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미처 삭제하지 않은 문서들이 유출됐고 올 5월엔 공군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해킹당한 곳은 핵심 기밀을 다루는 국방망이나 군사작전을 주고받는 전장망에 연결된 PC가 아닌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PC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망과 전장망은 인터넷망과 분리돼 외부 침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망 분리를 우회하는 기술들이 너무 많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망 분리를 했으니까 조직이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개발도 계속되는 만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황당한 선전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체제 홍보로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김정은이 생수통 성분표를 꼼꼼히 짚어봅니다. 령락산 샘물공장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수도 시민들에게 샘물을 더 풍족하게 공급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사상 초역의 물난리가 난 수해 현장은 한 달째 외면한 채 먹는 물까지 챙기는 애민 지도자 이미지 만들기만 열중입니다.
하늘을 곱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개최한 원산 에어쇼는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후기가 소개되면서 도리어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50년도 더 된 안토노프 AN-24가 움직이는 건 처음 본다. 마법처럼 과거 여행을 한 기분이었다는 반응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미국 대학생 납북 의혹에도 아랑곳 않고 김정은은 김일성 종합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 토론회 개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시합니다.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 조선어 교육뿐 아니라 여러 전공 학과들에서 정 경험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 현실 감각을 잃은 김정은의 황당한 선전전이 반복되면서 국제사회에 냉소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지난 1차 TV 토론에서 과거 미스 유니버스에 대한 비하 발언이 공개되면서 공경에 처했죠. 그러자 트럼프가요, 화가 났는지 새벽에 컴퓨터를 통해서 그녀를 향해 심한 독설을 다시 쏟아내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어제 새벽 5시에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사기꾼 힐러리가 마샤도의 끔찍한 과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천사로 둔갑시켰다. 마샤도의 섹스 동영상이 있을 테니 확인하라. 마샤도는 지난 1996년 트럼프가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를 인수한 이후 첫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여성. 지난 1차 대선 TV 토론에서 클린턴은 트럼프가 마샤도를 비하했던 사실을 공개했고 트럼프는 당황했습니다. He called this woman Miss Piggy. Then he called her Miss Housekeeping. Her name is Alicia Machado. Where did you find and she 트럼프가 이로 인해 수세에 몰리자 마샤도의 섹스 동영상 의혹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이 자신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마샤도에게 미국 시민권을 준 것이 아니냐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클린턴은 트럼프의 후보 무자격론까지 거론하며 반격했습니다. Who gets up at 3 o'clock in the morning to engage in a Twitter attack against a former Miss Universe? That he is temperamentally unfit to be president and commander-in-chief.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의혹을 제기한 소위 마샤도 포르노에 등장한 여성은 마샤도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열기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에도 대선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미 워싱턴에서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 DC의 내셔널스 파크 야구장 전광판. 민주당과 공화당을 상징하는 당나귀와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야구장에서 열린 선거인의 밤 행사입니다. 워싱턴을 홈구장으로 쓰는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단은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공화당을 각각 상징하는 밀랍 인형을 입장객 전원에게 나눠줬습니다. 전광판에 역대 대통령 모습이 나오자 관중들은 강한 빗줄기 속에서도 밀랍 인형을 들며 환호했고 역대 대통령 마스코트가 경주하는 이벤트가 열리자 호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홈팀인 워싱턴 내셔널스가 지구 우승을 확정지은 데다 클린턴과 트럼프가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이어가는 덕분에 관중들은 이날의 선거 이벤트를 더욱 만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투표율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스포츠 등 사회 전역에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브라질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 수백 명이 집단 탈옥하면서 비상경계령이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교도소 시설이 열악해서 부자르지에서는 탈옥과 교도소 내 폭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옥한 죄수 중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불이 난 교도소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교도소 밖에서는 탈옥수와 경찰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현지 시간 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약 330km 떨어진 자르지노 폴리스시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탈옥은 수감자 일부가 감방에서 불을 지르고 폭동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최소 470명 이상이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338명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0km를 도망친 수감자까지 있어 인근 지역에는 비상경계령이 선포됐습니다. 발단은 비좁은 감방 시설입니다. 최대 정원이 1,080명이지만 당시 수용 인원은 1,86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교도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A população prisional de Pernambuco é 3 vezes maior do que a sua capacidade. 지난 1월에는 브라질 북동부 헤시피시시의 교도소에서 담장을 폭파하고 수감자 40명이 탈옥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 대비 수감자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게 유엔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피와 흙먼지 범벅이 된 아기를 안고 구급차에 오릅니다. 자신을 살려줬다는 걸 아는지 신음하며 손을 뻗는 아기. 구조대원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폭격으로 지옥이 된 시리아에서 부상자 구출에 헌신하는 하얀 헬멧의 활동 영상에 세계가 숙연해졌습니다. 시리아 민간 구호단체 하얀 헬멧은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경찰관과 대치하던 흑인 남성, 뭔가 들어올리는가 싶더니 이내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카온 경찰서가 흑인 총격 사망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올랑고가 경찰관을 향해 겨눈 건 총이 아니라 전자담배였습니다. The police did it again, y'all. They shot another unarmed black person as usual. 비무장 사실이 알려지면서 흑인 사회는 또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부 디종의 애플 매장에서 들리는 타격음. 한 남성이 매장 제품을 쇠공으로 내려칩니다. 아이폰, 맥북 가리지 않고 한 방에 박살납니다. 경비원이 출동하고 나서야 난동을 멈춘 남성. 애플이 환불을 거절하고 유럽 소비자를 우습게 봐 본때를 보여줬다는 게 그의 진술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중국의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국경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유통업계는 유커맞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첫날부터 북적거렸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기자마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인천공항에 입국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쇼핑과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명동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인기 화장품을 사러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 시내 면세점은 중국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사상 최대인 25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因为国庆节放假，所以想来韩国买一些比较便宜的衣服和化妆品，然后就是没有特别的计划，可能想买多少买多少这样。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인 8을 활용한 경품 이벤트.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스타워즈도 대형 캐릭터로 등장했습니다. 순금 열동 골드바와 가전제품 등 경품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픈일에 당일 최고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커들이 침체에 빠진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요즘은 서울 명동부터 제주도까지 어디서나 유커를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신환순 기자입니다. 유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은 다름 아닌 부대찌개. 중국 1위 소셜 커머스 업체 메이투안댐핑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방한 중국인의 음식 검색 순위는 부대찌개, 치킨, 불고기 순이었습니다. 전통적 유커 선호 음식 삼계탕, 비빔밥 등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뭘까?
한류 드라마에 치킨, 부대찌개 등이 많이 등장하고 부대찌개 음식점의 중국인 입맛겨냥 조리 방법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매운 거를 겁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양념장이나 다대기 안에 들어가는 김치 같은 거를 좀 빼가지고 따로 드려요. 메이투안 댐핑은 일평균 방한 6허의 3분의 1이 이용해 조사 신뢰도가 높습니다. 중국의 건국 1인 국경절 연휴에만 25만 명의 유커가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5년 만에 4배 넘게 급증한 수치인데 다음 주 한 주간 6천억 원 정도를 쓰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는 행복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앞다퉈 유커 선호 매장을 확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호텔 업계도 골드바 증정, 치맥 페스티벌 등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네, 강이 굽이굽이 돌아서 마을 전체가 육지의 섬이 된 아주 경북 영주의 무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고 있는 오랜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서당 훈장님을 따라 잠시 책을 놓고 밖으로 나온 시간. 학동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연지 곤지 신부는 신랑을 따라 수줍게 다리를 건너 마을로 시집옵니다. 내성천이 굽이굽이 돌아 마을 전체가 육지섬이 되어버린 무섬마을. 한때 사라졌다 다시 만들어진 무섬 외나무 다리. 무섬 다리는 350년 동안 마을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현대식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명맥이 끊겼던 외나무 다리는 1998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가네. 여기서 가네. 여기서 놀러 가는 거야? 오! 아이들에게는 어떤 놀이터보다 재미있고 어른들에겐 아련한 추억이 됩니다. 물 건너가면 다리가 막 흔들리고 이랬었어요. 그래 막 물에도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학교 갔다 와갖고 지게 지고 나무 하러 갔다가 건너오고 이렇게. 다리 폭이 30cm 정도다 보니 다리를 건너려면 용기와 양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건너보니까 좀 어지럽고 무서운데 재밌어요. 다리만 봤는데 되게 아늑하고 조그맣고 소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벼이삭이 고개 숙이는 천고마비의 계절. 무섬 외나무 다리가 가을의 추억을 수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지난 6월에 서울 대공원에서 태어난 1급 멸종위기종 아시아 코끼리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은 귀여운 아기 코끼리의 이름을 직접 골라주면서 축하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아기 코끼리가 어미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옵니다. 과일 케이크를 먹는 어미 주변을 맴돌며 재롱을 피웁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기증한 1급 멸종위기종 아시아 코끼리 부부 사이에서 지난 6월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100일 되는 날입니다. 주말 오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아기 코끼리의 재롱을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아기 코끼리의 이름을 직접 고르고 100일 축하 메시지도 적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모성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눈에 딱 보이네요. 아기 코끼리의 몸무게는 벌써 성인 남성 3명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220kg. 석 달 만에 120kg이나 쪘습니다. 환경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미가 많이 도움을 줘서 그래서 이제 새끼가 100일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았나. 아시아 코끼리가 6식구로 늘어나면서 서울대공원의 마스코트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참 한결같기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런데 20년 가까이 우리 곁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진행자가 있는데요. 바로 방송인이자 DJ 박소연 씨입니다. 백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진득한 방송인이 있을까요? 베테랑 방송인 임성훈 씨와 매주 우리 곁을 찾아온 지도 언 20년이 다 됩니다. 예쁘게 사는 부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저희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막 그런 인터뷰를 화면에서 보면 말이 돼?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웠겠어. 저와 임성훈 씨 관계를 생각해 보면 큰 소리 날 일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어쩌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고. 타고난 천성도 누군가와 작은 언쟁조차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 싸우게 되면 제가 그 심신이 너무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제 남과 싸워서 만약에 어떤 걸 얻어도 제 심신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평화주의자가 아직 그 흔한 열애설조차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무너지고,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 막 무너질 만큼 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고,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결혼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은 드라마 같은 거 들어가면은 남자친구가 끝나야 돼요. 누굴 만나면 이제 일은 이제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바로 결혼과 출산으로, 저는 그냥 여기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남녀간의 심한 건망증도 큰 이유입니다. 쟤한테 나는 2순위거나 3순위구나. 그래서 잊어버리는구나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소문난 아이돌 광이기도 합니다. 점을 보고 알고 뭐 타투 보면 알고 뭐 그런 건데요. 정답! 정답! 하나, 뭐예요? 둘, 셋. 저주 인형의 라비.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정답. 아이! 20년간 좋은 피부와 사사 사이즈를 유지하는 비결은 철저한 운동과 깐깐한 식단 관리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냥 두 끼만 먹는 하루에, 예전에는 고기를 조금 더 많이 먹었다면 지금은 두부나 뭐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단으로. 따뜻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대중들 곁에 오래오래 남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친한 언니처럼, 그냥 누나처럼 그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니, 누나로 기억되고 싶어요. TV조선 백인영입니다. 우리나라 체육 행정을 이끌어갈 스포츠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두고 그 후보들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 뽑힐 대한체육회장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함께 이끌어가야 해서 어느 때보다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국제대회마다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 엘리트 체육과 국민 건강 증진을 맡은 생활체육계가 이제 나흘 뒤면 한 사람 지휘 아래 완벽히 통합됩니다.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인지도는 탁구 선수 출신 이혜리사 후보가 높습니다. 태릉 선수촌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는 엘리트 선수들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엘리트의 기반 저변 시설의 확대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영재들을 엘리트 선수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단국대 총장 장호성 후보는 학교 체육 현장을 개선해 통합한 체육계를 이끌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학교 체육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면 생활체육 또 전문체육 모두 다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다른 후보들도 오늘 토론회에서 자신이 왜 적임자인지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표심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도체육회 회원을 비롯해 생활체육인들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되며 그 수가 확 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도 새 체육회장이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내일부터 개천절인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많게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났지만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달 북한에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야 하는 바로 그곳이 뚫린 겁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때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만큼 위험한 사이버 테러. 정신 바짝 차려 대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뉴스쇼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